자,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고 전저점 돌파의 기준입니다. 거래는 실려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그림 그려드리다가 녹화를 한번 끊고 다시 지금 설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녹화 한참 뜨고 있을 때가 요 가격대 기준이었고,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 기준은 요 가격대 기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합정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기준의 설정범위인데, 자, 15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거래는 수반돼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근 이슈는 요만큼 요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문자가 이제 세 번째 문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자가 되고, 지금 이제 15만 4,800원, 15만 5천 원 공방까지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편입 문자 사인을 냅니다. 시가총액의 규모가 있죠. 9조 원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중국발 이슈 개별적으로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더 확장될 수 있겠느냐, 그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맨 왼쪽, 이거 다 그려놓은 거, 이거 아까 다 설명한 거 지금 끊고 다시 하는 거예요. 왼쪽 보시면은 윗꼬리 달려 있는 가격 분발력이 나올 때 기준이 6일입니다. 6일. 6일이고 8월 6일이에요. 8월 6일. 그 이제 8월 5일, 6일 전체 시장이 이제 두들겨 맞을 때 기준인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무리 보시피 이게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너진 거죠. 지금 세로줄을 쫙, 가로줄을 쫙 그어놨어요. 그어놓은 거는 윗꼬리 달린 부분은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봉의 아랫꼬리도 몸통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캔들 보실 때 그냥 너무 쉽다,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00년 된 캔들입니다. 캔들이라는 건 300년이 된 거고, 우리가 이제 가장 기술적 분석할 때 오래된,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특히 이제 동양,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에 쓰는 거죠. 전부 캔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달 둘째 주에 이다운 아나운서 이제 그 캔들 기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4대 천왕 캔들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매수 구간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설정을 해서 교육을 대략 한 8시간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거 이제 다 말일부터 이제 설정을 해놓을 거니까 신청들 하시고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환도 교육을 포함할지를 고민 중이에요. 뭐 기존에 다 110만 원짜리 9시간짜리 교육 기준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뭐 기초 교육을 병행해서 해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실전 교육 부분을 포함을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다 교육을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삼성 전환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다 묶어서 보자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고점, 꼬리 달린 음봉의 고점 요 위치에서부터 요 흐름까지, 요 바닥 위치까지, 요 자락을 하나의 음봉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음봉으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는 이유는, 그걸 삼성 전환도를 활용해서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주봉의 기준이나 월봉의 기준하고 얘를 묶어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얘가 금요일이고 얘가 월요일이면은 주봉으로 안 맞잖아요.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환도로 주요한 구간의 주요한 위치를 이렇게 묶어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힘의 크기에 기준점을 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절반 라인을 돌릴 때 저 뭐 매물이 있네 없네 그런 걸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뭐 이슈가 있고 또 과한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뚫고 가는 거고, 또 너무 가파르게 이제 올라온 흐름이라면 또 조정의 흐름도 나올 거고. 그래서 뭐 매물이 있네, 뭐 지지가 되네, 뭐 그걸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설정 범위도 가져가는 건데,
절반을 넘길 때에 일정 범위의 거래가 실려 있다. 오늘 글쎄요 200만 주까지 잘 터져 줄련지는 봐야 되는데 여기서 고점을 세게 들어올리지 못하면 200만 주 넘기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15만 지금 4,400원 다시 공방이 나오고 있고 15만 5천 원에 이제 매수자인을 3차 매수자인을 드렸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에 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흐름은 제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 흐름은 양봉의 크기가 커져 있고 5MA, 20MA 거래량은 넘겼지만은 전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때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절대 저평가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아모레퍼시픽이 뭐 사실상 그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은 2015년부터 중국 관련주로 분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는 중국 관련주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많이. 그래서 2015년도 1사분기부터 해서 그 당시에 이제 K탑 30을 만들어 갈 때 기준에 아모레퍼시픽만 유일하게 액면 분할을 단행해 줬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데 연기금만 속된 편으로 때려 사는 흐름. 그러면서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제 캔들 교육 교재에 아모레퍼시픽을 예제로 딱 잡아놓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100%. 지금이야 뭐 하루에 상한가도 가니까 100%가 우습지만은 2015년도 당시에는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30%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5%에서 100% 올라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죠.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PER, PBR이 많이 좀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시 대비해서는. 지금 이 엄청난 장에 장기적인 하락을 면치 못했던 종목이죠,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수급 들어오면서 슈팅이 좀 나왔다가 실적 때문에 이때 이제 두들겨 맞은 거고 전체 시장에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이 방금 보신 것처럼 뒷받침이 안 돼요. 뭐 얘네는 원래 그렇다. 원래라는 거 없어요. 2015년부터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PER, PBR이 형성됐던 거지. 그 거품이 이제 많이 빠져진 거지. 낙폭 과대라고 저는 절대 보진 않아요. 다만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뭐 중국 관련주로서 뭐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슈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요 절반 라인을 넘긴 이 흐름에서 거래만 추가적으로 1차적으로는 200만 주 그리고 300만 주 정도를 넘기면 저 고점 라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첫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 위치라서 또 그 모멘텀이 있고 또 업종 동종 업체들이 움직임 탄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수급도 일부는 들어와 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손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시가총액 지금 뭐 9조잖아요. 5,800만 주짜리인데 유한양행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가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9만 원대니까 8천만 주짜리 그렇게 해서 10만 원 잡으면 이제 8조 정도. 얘도 오늘 이제 슈팅이 나와서 9조가 된 거죠. 어제까지의 기준에서는 8조 원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야 이제 그 변동성이 확장될 때에도 일단 거래대금이 원활하게 수반될 수 있다. 거래대금이 지속돼야만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석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뭐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주봉 보시더라도 이제 묶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급 논리를 좀 놓고 볼 겁니다. 그리고 이슈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발 이슈의 기준이 있다라고 설정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때 무너졌던 게 뭐예요? 시장도 무너졌고 또 실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해석을 해드린 것처럼 과연 그렇다면은 이때 들어온 그 물량과 이때 들어온 물량
수급에 있어서. 그리고 이때 빠져나간 물량이 같은 쪽이 순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손바뀜 기준에서의 흐름이 나와 있을 수 있다.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좀 더 확장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단기 공략의 기준에 뭐 종목군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서도 단기 공략의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 그 흐름보다 조금 더 수행 쪽으로, 점진적으로, 거래가 이제 원하는 만큼 무조건 다 터져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기준에 200만 주, 300만 주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주봉 기준에서 이제 진짜 유한양행 같은 그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봉 기준에 500만 주가 터져줘야 돼.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면, 이렇게 형성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좁게 형성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이 500만 주가 터지기 위해서는 뭐 매물벽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전체 시장에 이제 그 거래대금 기준 최상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놓여져야 된다라는 쪽을 이제 해석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앞전 고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요 라인. 그리고 이 18만 원을 넘겨서 이제 추이 추세가 앞전의 추이 추세로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가능성 부분은 저는 손바뀜으로 본다는 거죠. 가능성 부분은 이 그 밀려 내려올 때 두들겨 맞은 게 손절 범위의 물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손바뀜이겠느냐, 바닥 물량에 대한 혹은 예전 물량에 대한 뭐 정리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형주 기준에서는 당연히 거래대금이 이제 터져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5MA, 20MA 시장에서 거래량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윤정수처럼 완벽하게 거래량의 기준은 거래량 이동평균을 넘기는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케이스가 없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냥 전일 대비 20배 터진, 그건 변동성 매매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까지가 이제 거래가 수반된 거고, 그 다음 부분은 아마도 거래가 수반되다가 이제 꼬리가 달려진 흐름이 연출이 됐을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구간이 요 절반 라인 정도 되는 부분이 15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요 라인을 지금 이제 일정 범위의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고 있는 건데, 주봉상의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300만 주 갖고는 안 되죠. 요거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은 과연 앞전 고점을 넘길까라는 의구심까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뭐 50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300만 주 훌쩍 넘기는 거래가 나와주고, 500만 주 이상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요자락의 범위를 넘길 때에 500만 주 이상의 거래를 좀 터트려 줘야 손바뀜이었구나, 그리고 추이 추세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주봉상으로 보실 때도 요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거래 터지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유한양행처럼 움직임을 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만, 뭐 중국 관련해서 이제 막 그 얘뿐만 아니라 전체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쪽 1조 이상짜리 전체 흐름이 막 슈팅이 나와주고, 그 대장 역할을 이쪽에서 해주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하여간에 뭐 거래량은 무조건 최소 200만 주에서 최소입니다. 300만 주 이상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앞전의 흐름처럼 이렇게 5MA, 20MA만 넘기고 추이 추세의 강화로 연출이 된다면, 앞에서도 그렇게 했죠.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냥 정리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슈팅이 나올 만큼의 거래는 아닙니다.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누적 수급이 있긴 하지만 우리 종목도 많으니까 정리합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일정 범위에서 그럼 차익 실현할 거예요. 거래가 더 이상 안 실리면. 이해되시죠? 지금 15만 5,300원, 400원까지 형성돼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거래가.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비이성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연봉으로 보시면 더 잘 보이실 텐데, 지나고 나니까 비이성적인 흐름이
인식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양봉까지는 이해를 해요. 첫 번째 양봉까지는. 근데 두 번째 양봉 저 흐름이 아무런 내용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없이 갔는데 내용 없이 갔다고 표현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중국 관련주야 갑자기? 예? 이때는 중국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도 이때는 상승장 확인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중국 관련 얘기를 좀 하더라도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 대비해서 이때도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거든요. 근데 이때 두 번째 이 자리에서 슈팅 나온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K탑 30 탁상행정 이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세수 확대를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래 증가 부분에 대한 세수 확대 그 부분이 상한가제도 풀어준 거하고 거래 시간 늘린 거하고 일본은 점심 시간까지도 있어. 근데 우리는 거래 시간을 오히려 늘렸어요. 그렇다고 거래 대금이 늘어났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거래소 이사장, 낙하산이죠 어찌됐건 최경환 재경무 장관께서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굉장히 해박하시죠 금융 쪽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잡아놓으신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 KLX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가 있고 쓰지도 않는 벤치마킹 지수를 만들겠다 해서 K탑 30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액면 분할 50만 원으로 액면 분할해라. 다우 지수가 다 비슷한 조건으로 이제 맞춰 놓는 겁니다. 결론은 아무도 안 했죠. 롯데그룹이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안 했죠. 그렇게 되면서 아모레 그룹주만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말 같지도 않게 연기금 쪽이 그 시절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막 때려 산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 자료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슈팅을 날렸던 여기서도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고점이었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얘를 주력으로 넣은 적이 없어요. 거래 수반하고 좀 양봉의 기준이 예를 들면 이럴 때 나온다. 나왔다 라고 하면 이럴 때 좀 들여다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급도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았고 결론은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도 주력으로 넣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 저 고점 대비해서 이제 가격 조정은 일정 범위 있고 저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수급 범위가 이제 아름 들어오면서 아름아름 또 업종 대표주로서의 위치 인덱스 상품 편입되어 있는 기준의 비중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결론 단기 수급 들어온 그 추이 추세 속에서 실적 부분이 이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그 위치가 전체 시장의 조정과 맞물리면서의 흐름이 됐죠. 근데 그 흐름이 좀 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월봉 기준에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고점을 넘기기 위한 흐름은 1000만 주, 700만 주. 그럼 이번 달에 700만 주 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이 스타트가 돼서 움직임이 나오면 충분하겠죠. 다음 달에 1000만 주 넘기는 거 충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도 1000만 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잡아드린 그 위치가 월봉에서도 이제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긴 거거든요. 또 수급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당긴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요 흐름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뀜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이 정도는 생각하겠다. 상승 잉태형으로 끝나고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다음 달에 형성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만 15만 원 수준, 그러니까 14만 9천 원 라인이 절반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월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 나머지 부분까지 이제 포함된 부분이니까 저 윗꼬리까지 한다면 대략 뭐 15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거래는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이니까 뭐 앞봉에 70%면 되는데 700만 주 갖고 이제 택도 없고 오늘 뭐 700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슈팅이 계속 나오면 200만 주까지 실릴 수 있어요. 슈팅이 계속 나오면 다음 단계 기준은 15만 7천 원의 매수세는 또 낼 거예요.
15만 5천 원에 매수한 냈죠. 15만 7천 원에.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프로그램 수급이 한 30만 주 들어와 주기를. 응? 그리고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왜 개인 선호 창고에서 매도가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캔들 기준에서는 뭡니까 이게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 그리고 이런 때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가 추이 추세 강화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를 뭐 빨간색으로 5MA, 20MA 넘기고의 흐름이니까 빨간색으로 이제 설정하셔도 보셔도 되고 아랫단 수급도 이제 뭐 놓고 보셔도 되고 나머지 이제 중립 범위 기준에 5MA, 20MA 넘기고 이제 슈팅 나왔을 때 요 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자락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수급도 들어와 있고. 근데 어떤 이유에서도 이제 무너져 내렸으니까 요 자락에 뭐 하락 장악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하락 장악 확인형이 됐겠죠. 음봉 떨어져 있을 때, 시초가 대비 음봉으로 내려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음봉으로 실적 포함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흐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요 기준의 그 수급 범위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 지금까지의 누적적인 앞전의 수급이 차익 신호는 나왔을 수도 있고요. 올해 들어서의 요 수급 범위가 손절로 나갔다라고 해석하진 않겠다는 거죠. 요 물량에 대해서 요 물량은 오히려 요 앞전의 물량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그리고 최근 내 그 수급 범위로 인식을 잡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의 기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야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어찌됐건 뭐 8조 원대, 얘도 9조 원대, 땡큐한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가 실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의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봉도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만족스럽진 않아요. 비슷한 시가총액의 유한양행이 조 단위의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의 흐름을 연출해 왔었기 때문에 뭐예요? 또 현대차가 약법으로 돌아가고 참 피곤하네요. 삼성전자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아이고 우리 주력주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뭐 순환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분봉까지로 놓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15만 6,300원인데 15만 7천원까지의 흐름에 거래량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이 11만 2천 주예요.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실리지 못할 때 기준에서는 뭘 본다? 프로그램 수급 수급 범위를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부분에 저 거래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실 7만 주, 8만 주 이 거래가 실려줘야 된다.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오늘 기준에서는 그렇다면은 최소 범위 이제 4만 주씩 좀 실어주고 슈팅 범위를 줘라. 이렇게 아름아름 올라갈 때 기준은 결국은 프로그램 수급뿐이 못 봐요. 프로그램 수급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고점을 찍을 때 요 정도 10시 5분하고 그리고 요 앞에 기준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시 5분 보는 게 맞죠. 양봉에 슈팅이 나왔을 때의 수급. 그래서 10시 5분에 프로그램 수급 들어왔을 때 대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더 들어와 있느냐 그 정도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슈팅이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움직일 때에 많은 분들이 10시 5분에서 이제 10분 사이의 기준이 되겠네요. 여기가 10시 5분에서 10시 1분에서 5분, 6분에서 10분. 그래서 10분 이제 기준까지 이렇게까지가 기준이 돼 6만 주.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에 10시 10분 정도 기준 그리고 매수자에는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있어야만 거래대금이 실리기가 편해지는 거죠. 7,000원 본다 그랬어요. 7,000원에 매수세를 낼 겁니다. 쉽지 않죠. 이걸 뭐 따라가는 분들이 쉬울까요? 쉽게 따라갈까요? 저거를 못 따라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요 10분, 15분 넘어갈 때 저 수급이 어느 정도 있느냐. 11시 15분 기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뭐 지금 편입하셔도 되고 15만 7천 원에 편입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이 11만 주 넘겼다가 이제 조금 둔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보시고 5분봉 거래 이왕이면 터지는 부분 보시고 11시 15분 기준은 얼마였어요? 15분 딱 형성돼 있을 때까지의 기준이 14분 이제 15분 넘어갈 때 96,000주. 그럼 이제 요 자락을 지금 넘기는데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죠. 6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 큰 규모가 아니에요. 5,8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쯤 이왕이면 보여지는 수급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사실은 보여지는 수급이. 예? 근데 보여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안 좋냐? 그러진 않아요. 왜요? 요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계속 치고 들어올립니다. 개인선호 창구의 수급 범위까지 이제 좀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제가 깜빡하고 유무료방에 안 올려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유료방에 차트하고 묶어서 뭐 올려주시든 또 PDF 파일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차트하고 PDF 파일하고 좀 올려주시고 영상 올리기 전에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서 올려주시고 추후에는 그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의 수급 범위가 이제 뭐 개인선호 창구도 이렇게 매도 우위라는 부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죠. 오히려 긍정적이죠. 뭐 프로그램 들어온 것만큼의 그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는데 별도로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뭐 개인선호 창구는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자, 매수인 나갑니다. 이제 15만 7,1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 9조짜리인데 예?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올지 어쩔지는 저도 봐야 돼요. 확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 흐름 속에서 지금 뭐 눌려져 있습니다. 요 흐름 속에서 우리는 15.99까지 따라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유한양행하고는 다르지만은 유한양행의 기준이 이 시가총액보다 더 큰 상황에서 22%, 23%씩 슈팅이 나왔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봉 한 번 더 설정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요 기준이에요. 여기가 이제 6만 주 정도 그리고 여기가 요 꼬리까지 포함해서 10만 주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10만 주 기준이 그대로. 근데 이제 슈팅이 아름아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개인선호 창구도 매도 기준이 잘 잡혀져 있고. 그래서 요 라인에 이제 그 흐름이 15만 뭐 3천 원대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꼬리 이제 뭐 빼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맴돌면서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일단 더 들어왔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전체가 크게 뭐 3% 이상 조정받고에 그러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검색기 기준에서도 보시면 7%대 수익까지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V1000 기준에 오히려 이제 잘 떠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녹화 끝나면 차트하고 영상하고 같이 다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고, 최근 어제 오늘 계속인가요? 저도 마인드 컨트롤 좀 더 해야 되는데 제대로 좀 못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봉의 기준에 이제 요 슈팅 범위가 저는 더 나올 수 있으리라. 지금 12시 37분인데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 지금 1시 정도까지가 이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실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0만 주까지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해석은 하고는 있는데, 뭐 하여간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바이오 주만큼의 가벼움을 예전에 2014년 15년에는 줬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터질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검색기 터진 종목에서는 가장 이제 뭐 훌륭하게 움직임 주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4위고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은 뭐 이제 한 10위 정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최근 내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그리고 오후장에 좀 돌려주고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 슈팅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범위 슈팅이 다시 16만 원 공방까지 나와주면은 차익 실현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정도 선이면은 이제 하루 더 오버나이트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됐죠. 거래량 부분만 이제 최종적으로 분봉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영선을 넘긴 제차. 이동평균선의 이제 기울기가 현재 기준에서 꺾여져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이 금융공학도들이 이제 시대가 변한 이후에 만들어 놓는 그 보조지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 이동평균선, 그랜벨의 매매법칙의 기준이죠. 기울기. 이렇게 올라왔던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뉘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벌써 이미 꺾여서 매도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흐름이 이렇게 뉘어져서 움직인다? 그럼 매도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금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점진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결론은 각도가 약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거래가 제한적이고 각도가 약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본다 그랬죠? 수급 범위. 그래서 그 수급이 뒷받침되느냐의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고점을 계속 넘기게 되면 우리는 계속 들여다볼 거고요. 10% 이상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도 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일단은 오버나이트 하고 스윙으로 좀 더 보고, 주봉, 최소 주봉, 월봉 이렇게 좀 놓고 보면서 해석 범위를 가져가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분봉까지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요. PPT 다시 이제 놓고 볼 건데, 이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하고 싶다. 종목을 잡아낼 때도 기준을 못 잡겠고 뭐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으로 아니다, 그냥 아모레퍼시픽으로 넣어주세요 오늘. 그렇게 하고 제가 지정을 해드릴게요. 뭐 이거를 다 판단해서까지 넣으라고 하는 것도 저도 모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유한양행, 뭐 에코프로, LNF, HD현대, 일렉, 삼성전자까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오후장 근무자한테 말씀을 해주시든 아니면 내부자가 하시든 오후장 근무자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쪽에 다 만지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지금 뭐 1월달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역순으로 이거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최근 순서로 바꾸는 부분 여기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이런 내용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올라갈 거예요. 교육 강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가위 강의 때에도 기초 8시간 또 실전 5시간 이렇게 해드렸는데, 윤정도 기초 4시간 배정된 부분을 7시간 해드렸고, 그리고 윤정도 실전 5시간 배정된 시간을 역시나 6, 7시간 해드렸어요.
또 그 정도 해드릴 수 있는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끝나자마자 연휴 끝나자마자 유한양행 22%의 슈팅의 그 수익범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쭉 올려드릴 건데 15만 2천 원 대비 지금 뭐 움직임 나와봐야 15만 7천 원까지 5천 원, 3% 작지 않은 범위이긴 합니다만 그거 보려고 그 단타 설정 잡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뭐 물론 그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태성이란 종목, 그 종목이 진입 이후에 현재 기준의 10% 그리고 고점으로 따지면은 뭐 10%대 이상 그 수익 범위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S1000에 지금 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 매매를 방안에서 권해야 한 거네. 권하지 않아요, 사실. 태성이라는 소형주 기준에서 뭐 수익보다는 이런 아모레 퍼시픽에서의 6.73 또 7%대 그 수익을 설정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태성 부분 같은 경우에 이때 이렇게 보시면 13.33%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지금 뭐 미끄러져 내려오면서의 기준에 탈퇴 신호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혹시 탈퇴 신호 있으면 탈퇴 신호 나온 것까지 태성 잡아주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뭐 시가총액이 5,700억인데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기준점들을 이렇게 좀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자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도 좀 정리할 종목은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대처를 하겠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제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진짜 슈팅 나오는 거는 IT 쪽이라 그랬어요. 무조건입니다. 제대로 슈팅이 나오는 건 IT 쪽의 흐름이 나와줘야만 슈팅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변동거래량 기준에 아모레 퍼시픽의 설정 범위도 잡아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 저기를 넣을게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의 검색기 기준에서의 그 교육 부분이니까 흐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HD 현대일렉을 재편입을 안 하는 거는 10월 초순까지 종가 기준에 33만 4천 원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내용 어제 설명드렸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UBS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형성돼 있어서 종가 기준에 다시 넘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투자 경고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멈춰두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수익 창출을 크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주력 비중 5%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더 윗방향으로 본다. 더 윗방향으로 본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설정해드렸던 요 자락 대비해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뭐 더 들여다보면서 차분하게 대처의 기준 잡을 겁니다. 자료 부분을 지금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차트 지금 잘라놓은 거하고 이제 다른 내역들도 같이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VVIP방은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재차 이제 또 설정을 할 거니까 거기서 이제 비중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쪽은 정리를 하고요. 가지고 가도 무난하겠다는 좀 가지고 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정리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영상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리고 전체 공개로 일단 가겠습니다.